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법의 공식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기암시, 잠재의식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자기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사고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가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힐은 잠재의식이 인간에게 어떤 일이든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그동안 많은 심리학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한편 잠재의식이 개인적 판단과 관계되지 않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잠재의식은 정보를 여과하거나 해석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처리하고 저장한다. 집착, 혐오, 강박행동 같은 심리학 상태가 실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현상은 어린아이가 강력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그 지식이 잠재의식에 단단히 뿌리내림으로써 일어난다. 그러고 난 뒤에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의 관점에서 의식 수준으로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어린 시절의 학습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잠재의식은 여전히 그때 이해했던 정보를 버리지 않는다. 그 결과 어린 시절에 뿌리 박힌 집착, 혐오 혹은 강박 행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어른의 의식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의식 수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의 논리와 의식 수준을 넘어선 무척이나 감정적으로 뿌리내린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힐의 이론은 이런 심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남아있으면 기억으로 처음 유입되었을 때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이 강렬할수록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잠재의식의 이런 측면으로 인해 자기암시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유입시켜 열망을 달성할 수 있다.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3장 열망편에서 설명한 6단계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라.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이것뿐이다. 의식 수준의 돈을 새겨넣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암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집념이라 할 만큼 열망에 집중해야 한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법. 6단계의 지침을 실행할 때는 집중의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보자.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라. 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행하라.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함으로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거듭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자신이 상상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라.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그림이 어떻게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부를 일굴 만한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지켜보라.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상상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마라.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에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6단계 중 4번째는 열망을 실현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불을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마라.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란 본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불을 일구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상상할 때 그 보상을 받고자 치르기로 한 대가, 즉 자신이 제공할 노동이나 상품을 떠올려라. 이것이 중요하다. 자기 암시의 기본 원칙은 자기 최면과 유사하다. 두 가지 기법은 현대의 심리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암시, 최면, 심리치료의 3가지 개념은 초기에는 대중들의 의구심을 극복해야 했다. 최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 윌리엄 제임스 등을 비롯해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필수적인 치료 요법으로 사용한 기술이다. 하지만 마술사들이 최면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치료 방법으로는 선호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점차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에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과 정신치료에 이용되는 최면요법이 다르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기 암시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에밀 쿠에는 자기 암시 요법의 초기 주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대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라 불리는 쿠에는 심신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암시 기법을 사용했다. 심신증 환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병이 있다고 확신하고 신체적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질병에 걸린 건 아니다. 그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지시를 보내는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문장을 고안해냈다. 그렇다 해도 잠재의식의 말을 걸기에는 충분한 문장이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매일 몇 번씩 매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환자들은 무척이나 빠르게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의 기법은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쿠에의 긍정적인 자기 확신 요법은 일반 대중들에게서 점차 인기가 떨어졌다. 마술사의 최면 요법처럼 의심받은 것이다. 20세기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최면과 자기 암시가 다시금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실체가 보일 때까지 얼마만큼 손에 줄 것인지 계속 생각하라는 힐의 말은 사실상 현대의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기암시 기법과 같다. 오늘날에는 창조적 시각화라고도 불린다. 올림픽 대표팀이나 전문 스포츠팀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심지어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 훈련을 시킬 때도 사용한다. 의학 전문가들 역시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각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단순히 꿈꾸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시각화는 상상력, 창조성, 생생한 이미지화, 확신 등을 사용하는 전문 기법으로 소망을 실현시키는 일, 소망을 창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힐은 1928년 초 첫 번째 베스트셀러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시각화를 연습하는 법을 설명했다. 그 이후 수많은 심리학자, 의학 전문가, 자기계발 강연가, 작가들이 이 원칙을 발전시켜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어냈다. 유명한 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 박사는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폭넓은 능력을 끌어올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시각화 기법을 다루었다. 호세 실바가 주창한 실바 기법 역시 시각화의 또 다른 형태다. 힐이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시각화에 대해 설명한 지 50년이 지난 1978년에는 삭티 거웨인이 창조적 시각화를, 애들레이드 브라이가 시각화를 펴냈다. 비슷한 시기에 종양학자인 칼 사이먼트는 화학치료 중인 암 환자들이 시각화 기법을 병행했을 때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크게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책 다시 건강해지기 위하여는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뒤로 버나드 시걸 박사의 기적, 폴 퍼설 박사의 초면역 같은 책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 밖에도 존 사노, 디펙 초프라, 앤드류 웨일 등이 쓴 책들은 한때 대체의학으로 취급받던 시각화 요법을 주류 치료법에 편입시켰다. 잠재의식을 자극하라. 다음은 6단계 지침을 이 장에서 다룬 원칙들을 적용해 정리한 것이다. 1.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모으고 싶은 액수를 쓴 선언문을 반복해 읽는다. 스스로 귀에 들리도록 읽는다. 그 돈을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어떤 노동으로 그 돈을 벌지 떠올려라. 이때 이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라. 이를테면 지금부터 5년 동안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자. 목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괄호년 1월 1일까지 나는 5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시시때때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 돈에 대한 대가로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급적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다. 영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다. 지금 내 눈앞에 그 돈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손에서 그 돈의 촉감이 느껴진다.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내 수중에 들어오도록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다. 그 돈이 들어올 계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계획이 떠오르는 즉시 따를 것이다. 2. 머릿속에 원하는 액수가 보일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읊는다. 3. 이 선언문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때까지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읊는다. 다음은 힐이 성공의 법칙과 성공의 핵심에서 제안한 것이다. 책, 사진, 좌우명처럼 암시를 주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어라. 성과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들을 골라 계속 모아라.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물건의 자리를 계속 바꾸어 보라. 내 친구 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 그녀는 책상에 백만장자 클럽 회원증을 세워두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상기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원증의 먼지를 털려고 신문 위에 내려놓았다가
대학에서 새 미식축구 코치가 부임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 이제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 할까? 이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 암시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는 목적으로 말이다. 또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 기분과 관계된 지시에만 반응한다는 건 역시 염두에 두라. 믿음은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강하고 생산성이 높다.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마라.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니면 부질없게 들리는지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따르라. 행동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어떤 아이디어에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 지침을 따른다면 회의적인 태도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정제될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환경의 주인인 이유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어서다.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 암시에서 나온다.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원칙들은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불을 일구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 암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 장으로 다시 돌아와 마음과 행동으로 이 지침을 따르라. 이 장 전체를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자기 암시의 원칙이 타당하다는 확신이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라.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에는 밑줄을 그어라.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 그래야만 성공의 원칙을 오롯이 이해하고 완벽히 익히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 연결고리. 잠재의식은 의식이라는 장을 구성하는데 이 의식의 장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고 자극이 분류되고 기록된다. 잠재의식은 감각적 인상을 그 특성과는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쌓아둔다. 잠재의식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 혹은 목적을 심지어 열망을 재화나 물리적 실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망이 감정 및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열망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잠재의식은 밤낮 없이 활동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아직 더 밝혀낼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잠재의식은 무한지성을 끌어내어 열망을 물리적 실체로 전환하는 힘을 발휘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을 완전히 다스릴 수 없지만 계획이나 열망, 목적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여 실체로 전환할 수는 있다. 5장 자기암시 편에서 제안한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지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연구를 통해 나는 잠재의식이 인간의 유한한 정신과 무한지성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잠재의식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는 매개체다. 정신적 자극이 영적 에너지로 조정되고 바뀌는 과정은 잠재의식에서만 일어난다. 기도자는 오직 잠재의식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그 기도를 응답이 있는 곳에 전달할 수 있다. 창조적 노력을 위해 잠재의식을 북돋는 방법. 창조적 노력이 잠재의식과 결합되면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은 엄청나게 확장된다. 그 가능성은 두려울 만큼 크다. 잠재의식에 관해서는 인간이 지닌 지식이 가여우리만큼 제한적이라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열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매개체로서 잠재의식이 지닌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열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글로 써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끈기 있게 이 지침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개발하는 자극원일 따름이다.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라. 기억하라. 잠재의식은 오직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인내하라.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힐은 잠재의식을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첫 번째는 잠재의식을 생각과 경험의 저장고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잠재의식을 무한지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는 것이다. 이 장에서 힐은 잠재의식을 저장고로 여긴다. 최면을 통해 의사는 환자가 잠재의식의 문을 열고 그동안 의식에 의해 걸러지거나 억압되어 왔던 정신적 외상과 관련한 정보를 복구하게 한다. 최면요법은 법 집행자들이 증인들에게 자동차 번호나 의식적으로 걸러냈던 세부 내용들을 기억해내게 하는 방편으로도 사용된다. 그 결과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의식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에 잠재의식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잠재의식이 저장고라는 개념은 어떻게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가 도출되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의식이 망각한 정보나 아이디어 조각은 잠재의식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러면 창조적 지능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번뜩이는 영감의 순간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완전히 다스릴 수는 없지만 더 많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다.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경험은 어떤 아이디어가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여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의도적으로 잠재의식 수준에 어떤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심어놓는 노력을 통해 좋은 정신적 외상 경험을 일으킨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힐이 말한 돈에 대한 의식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힘을 강하고 확고하게 믿고 일한다면 자신이 성공할 것이고 열망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심으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저장할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무척이나 강하게 마음속에 품고 잠재의식 수준에서 지배적으로 만들면 그 개념은 잠재의식에 저장된 모든 생각과 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에 이전에는 없던 구체적인 방향을 부여하면 그에 따라 개별적인 정보들이 조합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적 지능이 더욱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하지만 힐이 말했듯이 이는 오직 믿음과 습관으로만 이룰 수 있다. 목표를 확실하게 글로 써두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완벽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림을 생생하고 창조적으로 그려야 한다.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태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성실하게 이 지침을 따른다면 생각과 행동 방식이 변화하고 잠재의식이 열망을 현실로 바꾸게 해주는 온갖 일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믿음과 자기 암시에 관한 장에서 했던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잠재의식에도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든 말든 계속 활동하고 있다. 두려움이나 가난 같은 온갖 부정적인 사고 자극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재의식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어떤 열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운 대가로 들어온 생각들이 잠재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 끊임없이 잠재의식으로 유입된다. 이런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 자신의 잠재의식,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 무한지성에서 온 것이다. 매일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이다.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열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빗장을 푸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문을 완전히 다스리고 원치 않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사고 자극에서 시작된다. 먼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끌어모은다. 이 상상력은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한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획을 만들어낸다. 성공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 잠재의식에 심은 생각은 모두 상상력을 거쳐 믿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듯 계획과 믿음을 결합하고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잠재의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을 조합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위해 작동하게 하라. 잠재의식은 이성에서 나온 생각보다 감정이나 정서와 결합된 생각에 훨씬 잘 반응한다. 감정화된 생각만이 잠재의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많다.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에 지배된다는 건 역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각각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고로 유입되어 딱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잠재의식으로 직접 나아간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직접 자기 암시의 법칙을 통해 잠재의식에 사고 자극을 주입해 주어야만 한다. 이런 감정은 빵에 든 효모에 비교할 수 있다. 감정은 수동적인 사고 자극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다. 그래서 감정 자극과 결합된 사고 자극이 차가운 이성에서 발현된 사고 자극보다 훨씬 쉽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와 믿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는 힐의 친구이자 멘토, 사업 파트너인 클레멘트 스톤이 출간한 서적이다. 다음은 이 2권의 책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열정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이다. 강렬한 감정이라는 내적 추동력이며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표현하게 만드는 힘이다. 열정적이라는 말은 행동이라는 강한 외적 표현을 말한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자기 암시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열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영업자, 강연가, 목사, 변호사, 교사, 임원의 경우 진실된 태도가 진정한 열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감정도 그에 따라 열정적이 된다. 의식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은 물론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전달하게 된다. 그러다가 의식에서 열정이 사그라지면 잠재의식에서도 사그라지게 된다. 다시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의식에 열정의 불을 지필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다스려 부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고 소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려면 스스로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면의 관객에게 다가갈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관객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언어는 바로 감정의 언어다. 이제 7가지 긍정적인 감정과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고 잠재의식에 지침을 전달할 때는 긍정적인 감정은 끌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은 피하도록 하라. 긍정적인 감정 7가지. 1. 열망 2. 믿음 3. 애정 4. 성애 5. 열정 6. 낭만 7. 희망. 이 밖에도 긍정적인 감정들이 더 있지만 이 7가지 감정은 창조적인 노력을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들을 완전히 습득하라. 사용해야만 습득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긍정적인 감정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부의 의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쓰였다. 부의 의식은 마음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워야 일어난다. 부정적인 감정 7가지. 1. 두려움
2. 질투 3. 미움 4. 복수심 5. 탐욕 6. 미신 7. 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에 들어앉지는 못한다. 한 가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여기에서 습관의 법칙이 도움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라. 마침내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꾸준히 따라야 잠재의식을 다스릴 수 있다. 의식의 부정적인 감정이 티끌만큼이라도 존재하면 잠재의식으로부터 건설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치료요법으로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은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임상최면 치료에서 역효과의 법칙은 상상력과 의식이 충돌하는 경우 상상력이 이긴다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심으려고 하는데 잠재의식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닻을 내리고 있다면 잠재의식이 기존의 생각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새로 심으려는 아이디어가 역효과를 일으킨다. 뭔가를 하려고 애쓸수록 잠재의식은 더욱 심하게 저항하고 그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애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역시 잠재의식 수준에서 실패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애쓰다라는 개념은 계속 시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지 애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내가 애쓰게 도와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성공을 가로막을 것이다. 성공한 상태라면 애쓰도록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애쓰다, 노력하다 같은 단어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선언문을 작성하고 자기 암시를 사용할 때 단어는 특히나 신중하게 택해야 한다. 이론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경험 원칙이 있다. 1. 선언할 때는 늘 긍정적인 말로 해야 한다.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선언하라. 2. 선언문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열망을 짧고 분명하게 작성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시간을 들여 쓰고 또 쓰라. 열망을 표현할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그 정수만을 표현해낸 간결한 문장으로 쓸 때까지 선언문을 다듬고 또 다듬어라. 3. 선언문에는 열망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해 쓰지는 마라. 그 열망을 어떻게 달성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잠재의식이 더 잘 알고 있다. 4.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이 돌연히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어 줄 순 없다. 5. 단어를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재의식이 확신할 수 있도록 열망을 확실히 말하고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내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지녀야 한다. 자신의 열망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때는 대형 광고판처럼 열망을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열망을 크고 강력하고 인상적으로 떠올려라. 6. 감정을 담아 확신에 찬 말을 반복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때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든다. 매일같이 확언의 말을 반복하면 이에 따라 자동으로 새로운 생각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 강화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습관은 얼마나 강하게 반복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좋은 습관 혹은 나쁜 습관이 있긴 하지만 습관 그 자체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모두 반복적인 행위로 형성된다. 어떤 일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습관은 행동하는 습관으로 대신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든 바라는 대로 들일 수 있다. 생각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생각을 다스려 습관을 만들 수 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 사람들은 모두 일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기도에 매달리거나 의례적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기도하게 된다. 기도에 섞인 두려움과 의구심은 잠재의식에 흘러 들어가며 무한지성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혹은 무한지성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는지 떠올려 보라. 그러면 이 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무한지성과 소통하는 방법은 라디오 음파를 소리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소리는 높은 주파수로 변환되어야 대기를 통해 전달된다. 라디오 방송국은 인간의 목소리를 수백만 개의 진동으로 증폭시켜 변환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가 지닌 에너지를 원거리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변환이 이루어지면 에너지는 라디오 신호가 되어 송출될 수 있다. 라디오는 고주파수의 진동을 수신하고 그 에너지를 원래의 저주파수 진동으로 다시 되돌린다. 이렇게 원래 주파수까지 떨어지면 그것이 발화자의 횡격막에서 나온 진동, 다시 말해 원래 음성으로 재생된다. 잠재의식은 기도나 열망을 무한지성이 받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주는 매개체다. 무한지성은 기도한 대상을 획득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의 형태로 응답한다. 그래서 기도문을 읊조리기만 해서는 우리의 정신과 무한지성 사이에 가교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라. 그러면 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